자, 이제 건축법이죠. 건축법에서 제1절 총칙.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 자, 이런 거 나올 때 기분 나쁘죠. 자,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부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이니까 적용되는 것이 뭐냐 이걸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물, 자, 건축물은 건축물 맞는데 건축법상 적용받지 않는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수는 고문간. 왜 그랬죠? 철수는 고문간. 그래서 이렇게 외웠던 것은 바로 여기 뭐야? 철도 운전 보안시설. 여기 있죠? 철도 운전 보안시설. 그다음 우리가 하천법상에 수문 조작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천법상입니다. 수문 조작실. 그다음 여기 있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있죠? 그다음 문화재보호법상 지정가지형 문화재 있죠?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철도 운전 보안시설 또 관련된 거 있죠? 자, 이거는 뭐냐? 간이 컨테이너를 갖다 이용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뭐라 했으면 간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동이 용이한 창고 형태로 짓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지역자치센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일정 군생으로서 건축법을 적용받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2번을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건축법령상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주요구조부. 자, 주요구조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요구조부 하면 내기, 보, 지, 주. 내력, 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요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그런다 그랬으면 지붕틀은 해당하는 거죠. 자, 주계단 해당하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 건 요 두 가지네요. 자, 그래서 사익기둥이고 최하층 바닥은 우리가 봤을 때 이와 같이 여기가 지표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여기 땅과 맞받은 자, 2층을 갖다 최하층 바닥이라는 거야. 이 부분을 최하층 바닥. 그러니까 결국 디귿과 니을 이것은 주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면 정답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은 이제 3번 문제를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그런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 봐요. 건축이란 말은 몇 가지를 우리가 건축이라 하죠. 자, 우리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합쳐서 뭐라 합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그런 말이세요. 모두 그런 것 그랬습니다. 건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축조하는 것. 자, 이건 어디에 해당하죠? 신축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렸다. 자, 여기 보면 기존 5층에 7층으로 넣었다. 그럼 이건 뭐가 되겠죠? 증축이 되는 거죠. 다음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범위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했다. 그럼 여기는 재축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종전보다 만약에 크게 그렇다면 전부가 멸실이 크게 됐다면 그때는 신축이 되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자, 되겠죠. 다음 건축물의 주요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다른 옆에서 대지 내 옆으로 오미도는 것. 자, 뭐죠? 이전. 그러면 신축, 증축, 재축, 이전. 개축은 없네요. 그죠? 그럼 다 해당 사항이 되는구나.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모두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 자, 옳은 걸 고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걸 갖다 모두 고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자, 해당 층 높이의 얼마냐? 요게 틀렸죠.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근거한다고 보시면 이렇게 근거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지표면이다. 그럼 지표면 A와 B가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바닥 윗면, 다음 층 바닥 윗면 요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층고, 층 높이라고 그러죠. 층 높이를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H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될 수 있느냐? 오, 건물의 높이 H가 자 봐요. 여기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 그런데 이게 얘와 얘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2분의 1 이상.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으면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또 가면 개축. 자, 천재지변이랑은 개축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겠죠? 재축이라고 해야 되겠죠. 재축.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로서 그 대지안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제하는 거 그러면 재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을 포함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증, 개, 재에 해당하지 건 대순이다. 오, 자,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갖다 해체하지 않은 것으로서 가는 것. 당연히 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바로 옳은 것이구나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것이고 그 다음 니을 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자, 여기 보세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 자, 뭐를 산정할 때? 용적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는 이게 뭐죠? 초고층 건축물이죠. 거기에 있는 피난안전구역은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5번에서 요까지 해서 다 같이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니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니을. 여러분 교재는 니을까지 돼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면 연면적이라고 할 때와 용적률 산정을 가장 여러분 혼동하는 것이 이겁니다. 연면적이라는 용어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 꼭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게 더 큰 거냐면 요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하층이 제외돼요. 뭐가 제외된다? 지하층. 그 다음 지상층에 주차장이 제외됩니다. 또 우리가 피난 안전구역이 제외요. 또 대피 공간이 제외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바로 5번으로서 디귿과 니을이 옳은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도 꼭 좀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은 5번을 나가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불특정한 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바닥면 잡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알겠죠? 요건을 갖춘. 그 다음에 안 되면 또는 16층 이상.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갖췄으면 되는 겁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해당하는 것 그랬죠. 자, 여기는 종교시설인데요. 종교시설은 될 수 있지만 요게 넘지 않았죠.
나 이것도 층수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문화 집회 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인데 자, 요건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가능한데 단 동식물원은 제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전시장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 전시장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지금은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요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은 가능하다. 법이 개정돼서 가능하다. 출제 당시는 아니었지만 지금 가능하다. 이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면 숙박시설을 사용한 바닥면 잡개가 이건 안 되지만 5,000이야 되겠죠. 그런데 뭐가 됐으면 할 수 있어요? 16층 오케이 관광호텔 되겠네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는 요거였지만 오늘날 이제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걸 잘 아세요. 법이 개정해서. 다음 교육연구시설. 자, 이거는 5,000 되고 16층 됐지만 교육연구실은 안 됩니다. 이거는 준다중 이용 건축물에 속해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문화집회를 사용하는 바닥면 잡개가 5,000제곱미터인데 자, 여기 뭐가 있어요? 동물원 때문에 안 된다. 동식물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과거의 기출적인 입자는 한 번 했지만 지금 2번도 된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교육연구시설은 층수가 되고 된다 할지라도 걔는 준다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실내 건축물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 그렇습니다. 이게 실내 건축이라는 거죠. 실내 건축.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인테리어라고 많이 그랬죠. 그러면 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재료 되겠죠. 실내에 설치하는 환기 설치 재료 되겠죠. 그다음 실내 난간의 재료 되겠죠. 네, 실내에 설치하는 창호의 재료 되겠죠.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시설 재료 되겠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우리가 왔을 때, 문풍이라든가 아니면 손김 방지 이런 것들도 다 뭐라고 볼 수 있다? 실내 건축의 재료, 장식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자체는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7번. 건축법령상, 자,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특자 시장군수 구청장. 이 사람이 대장소관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든 뭐든 대장소관청인데 여기다가 신고하고 축조하는 것인데 공작물이죠. 공작물은 건축물 분리해 축조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공용건축물 특례는 제한다. 공용건축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일정한 넘는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랬어요. 오태양. 남자 이름이죠. 그래서 이거는 5m 넘는 태양. 여러분들 태양셀 같은 거 있겠죠. 자, 오태양. 그래서 얘가 바지를 얼마냐면 30인치를 봐. 지하 대표로서 바닥면에서 30 넘는 거. 다음 이렇게 되면 좀 마른 겁니다. 사실상 보면. 그래서 뭐 하고 싶으냐. 이 사람은 웅담이 자, 웅벽 담장은 2m 넘습니다. 이거 먹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면 탐욕 굴뚝 같고 탑은 6m. 굴뚝도 6m, 탐욕 굴뚝 같고 말되죠. 탑은 6m, 굴뚝도 같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고습 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참 죄송하지만 사광이죠. 광이 4개면 파는 게 좋습니까? 치는 게 좋습니까? 팔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넘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넘는 거. 넘는다는 건 초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주차장만 유일하게 주차장 이거는 기계식으로서 철골 기계식이 있는 거죠. 외벽이 없는 거. 이거는 이하다. 이걸 잘 아시죠. 8m 이하. 그래서 주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기념탑. 탑은 자, 여기 축조 신고하는 것에 해당하는 거랬죠. 탑은 6m 넘어야 되겠죠. 고가 수준 8m 넘어야 되고 광고탑은 4m 넘어야 되겠죠. 자, 이건 넘었지 않습니까? 정답 4번이네요. 그다음 바지니까 바닥이니까 30이어야 되겠지. 30cm 넘는 것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다 넘는 것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아시면 된다. 여기다 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다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넘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탑하면 예를 들어서 뭐 6.5m, 고가 주면 8.1m, 뭐 광고탑 뭐 4.1m 이런 말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제한표는 31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넘는 것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웅담이 2m 넘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될 수 있다. 다음 8번 한번 봅시다.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신고 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신고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이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에 그 건축물에 용도 시설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군이 있고 시설군이 있는데 그 용도 시설군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산, 전문, 영육, 근거, 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 등 시설이 있어요. 산업 등 시설은요, 우리가 갔을 때, 여기 보면 위험물 시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갔을 때, 오늘날 이제 명칭이 바뀌었지만 자원순환 시설이 있어요. 위산자, 자, 산이 많은 자가 있잖아요. 위가 많은 자, 산에 위가 많은 자, 이거는, 결국, 공창이 되면, 공장 창고면, 창자 빵꾸난 거죠. 그래서 묘지로 운반해서 장례 치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기는 방전되는 거죠. 방송통신, 발전시설. 다음, 문화집회시설은, 뭐라고 쓰면, 모이면 되는 거죠. 문종에 낙관이 있으면 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영업시설은요, 판매가 운명이요, 숙명이요,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교육연구시설은,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의노, 교수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의대 노교수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생은, 1종과 2종. 자, 이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 이건 동식물 관련시설.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한다? 신고한다.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허가받는다. 누구한테 받는 거죠? 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는 거예요. 대장소관청한테 받는 거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갖다 보면 자, 판매시설에서 창고시설을 갖다 했습니다. 판매시설 여기죠. 창고시설은 위로 올라갔죠. 그럼 위로 올라갔으니까 허가사항이죠. 허가사항.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 숙박시설을 갖다가 위락시설로 올라갔네요. 위로 올라갔네요. 그죠? 역시 허가사항. 그 다음 장례식장을 자 여기 있네요. 장례식장을 내 종교시설 갔네. 밑으로 내려갔네요. 자, 밑으로 갔으니까 신고사항이네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갔으면 신고사항. 그 다음 의료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자 같은 시설로 움직였네요. 그럼 같은 시설로 옮겼을 때는 대장상의 변경 신청을 요구하는 거예요. 대장상에 변경해 주세요. 변경 신청을 요청하는 거다. 알 수 있어요. 변경 신청 요청.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가서 의료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가졌고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가졌다. 그럼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 밑으로 내려갔네요. 그죠? 밑으로 갔으면 신고. 자, 그럼 신고사항을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디귿과 미음이구나 볼 수 있겠고 요 두 가지는 허가사고 이건 대장상 변경 신청을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과 미음에 대한 4번이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역시 건축법령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그랬습니다. 다가구 단독을 다가구 그러면 이거는 같은 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호 속. 호 속에 있으면 가서 대장상 변경 신청도 하지 않는 것이다. 맞습니다. 어차피 단독주택이야.
그다음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했어요.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뭐 받아야겠죠? 허가 받아야 되는 것 당연히 맞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허가 받아야 되는구나.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가졌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죠. 신고하는 거. 교육연구시설을 갖다가 판매시설, 교육연수실에서 위로 판매시설로 갔죠. 허가받는 거 맞죠. 그다음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옮겼다. 가장 위로 올라갔네요. 이것이 허가사항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0번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은 그랬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소재한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랑 광역시에게 허가를 신고. 자, 분명히 틀렸죠. 자, 왜냐하면 이들은 하는 게 아니라 대장소관청인 구청장한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장소관청이기 때문에요. 대장소관청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해야 된다는 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가져가면 되겠죠. 그 다음 2번에 보면 영업시설 아래 것이네요. 문화집회에서 위로 올라갔네요. 허가를 받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 교육 및 복지시설을 갖다가 전기 위로 올라갔죠. 그렇죠? 위로. 자, 발전이니까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허가사항이겠죠. 그 다음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같은 시설군 안에 본다. 그럼 대장상 변경 신청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건 대장상 변경 신청. 그 다음 5번에 보면 용도 변경한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경우라도 신고 대상 용도 변경한 경우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을 자, 여기 보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게 뭐예요? 용도 변경한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 대상이 있어요. 신고 대상. 자,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죠. 받아야 되겠죠.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서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500제곱미터까지 관점에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자, 500제곱미터까지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옳은 표현은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 옳은 표현은 몇 번에 옳은 것이냐. 그래서 여기 2번에 해당하는 것만 옳은 거다. 영업을 문화집회 제 위로다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는 허가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 2절에 건축물이 건축에 관한 사항을 갖다 나가면 되겠죠. 자, 그 얘기면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시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은 그랬습니다. 바닥 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의 3층에 그러면 자, 이걸 갖다가 바닥 면적 합계가 되면 3, 8이 24. 자, 240제곱미터가 되겠죠.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럼 이건 분명히 허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의 그 건축의 허용성에 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허가 대상만 할 수 있어요. 신고 대상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대상을 할 수 없다? 신고 대상을 할 수 없고 무슨 대상만 가능하다? 허가 대상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인식하면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연면적을 10분의 3을 증축해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창고. 자, 창고는요, 광역시에 있더라도 광역시장한테 허가받을 일이 없고, 자, 이거는 구청장한테 창고, 공장 창고는, 공장과 창고는 제외됩니다. 즉, 구청장한테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국토의 개념 법률에 따라서 개발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맞는 얘기죠. 다음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할 경우에 자 보세요.
여기니까 높이를 2m를 증축, 3m 이내 증축하면 신고로서 허가 가름하는 것.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러면 2번은 틀렸으면 할 수 있겠고요. 5번 보면, 자, 건축 신고한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자, 신고한자 효력은 없어진다. 단 1년 연장은 가능하다. 어쨌든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정답은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장한테 허가받지는 않는다. 뭐가 안 되냐? 왜 안 받냐? 광역시장 허가권자 될 수 있습니다만 공장 창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제부터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장 창구는 제외다 라는 걸 아시면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틀렸다는 거. 그 다음 이제 3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 수질보호를 해서 도지사 지정 공부했다. 그래서 이제 자연환경과 수질보호 두 가지를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수, 자연환경 수질보호, 교주, 우리가 종교적 대빵 생각해요.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위락과 숙박시설이 있다. 무슨 시설이 있다? 위락과 숙박시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자수는요, 업태가 있겠고 규모가 있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업태가 우리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위락 숙박시설, 관광시설 이런 경우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틀린 걸 고르는 거랬죠. 자, 여기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규모 또 종료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교주 여기죠. 부적절하면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도사는 시장군구청장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즉시 국토에 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한하면 시도사가 국토에 보고하면 국토장은 과하다고 생각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꼭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맞는 편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4번 보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동시업구네요. 그래서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수는 신고한다.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동시니까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건축 신고한자가 신고한날부터 얼마나 가져야 되죠? 1년 내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정답은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를 나가도록 해봅시다. 3번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85.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신고할 때 바닥 가면 바로 긴다 그랬죠. 그래서 신축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이다. 자, 그럼 보세요. 신축은 아니죠. 증개제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증개제, 증축,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신고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신고하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옳은 표현이죠. 다음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 맞습니다. 그 다음 건축 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로 가설 건축물에 축조 신고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는 건축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의제가 되는 거예요. 의제. 공사용 가설 건축물 같은 건 받은 거로 본다. 그래야 되겠죠. 의제. 그래서
1번과 4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네요. 자, 1번과 4번이 틀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오면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의 주위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자, 건축 신고하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 옮겼으면 변경 신고하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 자체를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다는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 건 그 의제되는 거 분명히 꼭 좀 정리해 줄 거예요. 신고하면 건축허가도 받은 거로 본다는 거 이런 내용도 같이 정리를 꼭 해 두십시다. 자, 다음 4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장이 가서 필요하다고 요청하지 누구한테? 국토장관. 그럼 국토장관 허가권자를 제한하는 거 맞죠? 그다음 교육감은 가서 여기 보면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한테 얘기하겠어. 시도지사가 가서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국토장관이 되면 교육부 장관이 나와야 되겠죠. 무슨 장관? 교육부 장관이 나와야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 자 이거는 이거죠. 우리가 갔을 때 시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단 2년에서 1년을 연장한다. 맞습니다. 그다음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장관에게 제한 내용이 제한하는 국토장관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틀린 것.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자, 분명히 허가받은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국토장관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보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허가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 안에서 1년 연장하는 거죠. 원래 몇 년이고 2년이고 주민의 의견 청취로 주민의 의견 들어서 건축에 심의로서 제한합니다. 그러면 2년이고 1회 안에서 1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시도자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다음 5번 역시 마찬가지죠. 국토교통장관은 보고받은 시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 자체가 보면 앞에 있는 것으로서 3번이 제한하면 2년이고 1회 안에서 1년 연장한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6번이네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철거를 했죠. 철거. 그러면 여기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니죠. 이 사람 대장소관청이 아니죠. 대장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미리 철거 3일 전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면 철거 예정 3일 전까지 철거 또 몇 시 해체 공사에 첨부해야 되는 거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리자가 건축물이 제로 멸실됐으면 멸실 후 30일 이내 가서 신고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1번은 뭐가 있냐면 대장소관청이 한테 가서 알려주는 거죠. 대장상에다 기재해 주세요 하고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부문에 적합하게 성면을 먼저 제거, 처리한 후에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5번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여기네요. 자네요. 어디죠? 제주특별자치도죠. 특별시장, 광역시는 안 되지만 제주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건축물 철거, 멸실할 경우 확인해 건축물 대장의 철거, 멸실된 건축물 내용을 뭐 해야 된다? 말소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중요한 건 이제 대장상에다 없애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걸 똑같이 하다가 등기를 갖다 뭐 할 수 있겠어요? 가서 촉탁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리하면 이 문제는 쉽게 나갈 수도 있겠다. 알 수 있겠죠. 자, 이름으로써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란 단어를 마쳤습니다. 제2장을. 자, 그러면 이제 제3절 나가도록 해봅시다. 그러니 제3절에 보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란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것은 특히 이거는 무슨 문제 때문에 안전, 미관, 기능, 환경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대지 안전, 대지의 미관, 대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옳은 걸 골라라. 자, 여기 보니까 손괴란 문헌 이름을 갖다는 거예요. 우려가 있는 토지의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된 옹벽의 외벽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이 밖으로 튀어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뭔 소리냐? 이건 이런 소리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옹벽을 쌌습니다. 이거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옹벽을 쌓아야 돼. 옹벽을 이렇게 쌌습니다. 응? 옹벽을 쌉니다. 근데 이 옹벽이 이게 물러날까봐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더 물러나지 못하도록. 또 옹벽에는 배수가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건 돌출돼야 되겠죠. 이것 외에는 도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역시 틀렸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다음 2번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소유폭이 4m 이상 4m 이상 그리고 여기에 대지가 있다면 요 접한 것이 2m 이상 그러는 거죠. 그래서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니까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죠. X. 다음 3번 도시공객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대지에 대한 적용. 자, 이거 보세요. 가설 건축물은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맞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4번 보면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자, 과거에 연면적이었지만 지금은 무슨 면적으로 바뀌었어요? 바닥 면적 합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을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용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이 지표 아랫부분은 자 이렇게 되겠죠. 요게 도로인데 도로폭이 4m 이상이야. 그러면 이 부분이 건축선이잖아요. 건축선. 그러면 건축선이면 이 지표 아래 지금 여기 있는 이 도로잖아요. 그죠? 땅. 이게 지표 아닙니까? 이 아래 부분은 건축선을 넘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의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소리죠. 그래서 정답 자체가 여기는 5번이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나가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례가 정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조례가 정하는 만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자, 뭐가 있다고 쓰면 연면적 합계 건축물에 건축물이 있다면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해서 1500제곱미터 미만이 원칙을 안 하는 겁니다. 이상이면 하는 규칙이야. 근데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 뭐냐면 물류 시설로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여기는 해야 된다. 원래 1500제곱 미만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자,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 미만이죠. 공장 할 필요 없죠. 연면적 1500제곱 미만 공장이니까 할 필요가 없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 법률에 따라서 그 산업단지 공장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다 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다 가능한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가 적용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녹지 지역이라든가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연문하면 됐다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 왜냐? 다중의 사람들이 휴식 공간을 위해서 쓰게 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렇게 그랬죠. 1준위, 상준위가 인정이 많으면 하라.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렇죠? 도시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전용주거지는 할 필요가 없죠. 응? 네, 일반주거 오케이 이거죠. 자, 할 필요 없죠. 준공업지역 해야 되겠죠. 녹지지역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2번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1준위, 상준위가 인정이 많다 하는 말로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똑같은 의미 것을 응용한 거죠. 자, 봅시다.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바다면 5000제곱미터 이상은 다 조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 일반 공업지는 할 필요가 없죠. 1준위, 상준위 인정이 많다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 자체는 1번이구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만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쉽게 가져갈 수 있죠. 다음 5번 건축법령상 대지 조경 공개공지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렇습니다. 도시공개시설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 자, 가설건축물에는 조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조경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는 편이네요. 녹지 지역에는 조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에서 건축을 설치하는 공개공지는 면적 10% 이하 해야 되겠죠. 10% 이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남 법은 2번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에 건폐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용적률과 높이에 대해서 1.2배 완화시켜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건축물과 용적률과 높이에 대해서 1.2배 완화시켜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상 도시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에는 6m 이상 도로에 4m. 자, 여기 보세요.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중 개량해서 할 수 있고, 군수는 건축물에 친한 환경을 정비할 필요하다. 이건 지정건축선 되겠죠. 담장의 지표 위에 부분은 수직도를 넘지 못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넘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5번에 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연면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m랑 접하지 않아도 된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2m가 접해야 되는데 여기에 공원 광장이 있다면 굳이 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강좌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